안녕하세요, 로테스트입니다. 911은 누가 뭐래도 포르쉐의 아이콘입니다. 1963년에 901이라는 모델로 처음 세상에 데뷔했을 때부터 포르쉐의 상징이자 존재의 이유고 또 자존심과도 같은 모델이죠. 오늘 시승차 포르쉐 911입니다. 사실 이미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글로벌 공개가 된 지 몇 달이 지났고 올해 안에 신차가 우리나라에도 출시될 예정이긴 하지만요, 이 911 타르가 4S의 매력을 여러분께 전달드리기에는 이 차로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승차를 가져왔습니다. 911 타르가 4S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치,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저는 지금 스포츠카를 시승할 때 늘 그랬듯이 와인딩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길게 좀 달려왔는데, 일단 왜 911을 데일리 스포츠카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 이맘때쯤에 또 박스터 GTS 4.0도 시승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긴 하지만 몇 달 전에는 로터스 에미라 같은 또 스포츠카도 시승을 했었죠. 이런 차를 탈 때마다 과연 이 차들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승차감이 좋다 나쁘다를 말해야 될까를 저희는 항상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차들은 승차감의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아무리 서스펜션 가동 범위를 위아래로 넓혀놔도 기본적으로 이 차가 가진 자세, 서스펜션 댐퍼의 특성, 그리고 타이어의 두께,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일반적인 승용차와는 아예 다른 기준점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911 승차감이 좋다고 말씀드릴 거지만,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 차를 타시고도 너무 딱딱하다, 평소에 타긴 좀 힘들 것 같다 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박스터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시 박스터가 GTS 모델이라 조금 더 하드한 타입의 승차감을 갖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느낌 자체가 911이 훨씬 고급스럽고 분명한 상위 모델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방지턱을 지날 때나 바닥 상태가 안 좋은 곳들, 자글자글한 곳을 밟으면서 지나갈 때조차 박스터는 투박한 느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거는 승차감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달리는데, 그리고 무게를 줄이는데 확실히 초점을 맞춘 차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911은 그렇지는 않네요. 조금 더 차분하고 고급스럽고 젠틀한 느낌까지 듭니다. 자기보다 몸값이 몇 배나 비싼 차들과도 겨루는 스포츠카가 바로 이 911인데, 이런 일상에서의 승차감만큼은 정말 부담이 적어요. 웬만해선 요 차들을 밟고 넘어갈 때 불쾌하다는 감정을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또 911은 박스터보다 차체 폭이 더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로 요동치는 그런 충격을 받아들이는 포용력 또한 911이 더 넓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주 감사한 옵션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토글 스위치 중에 가장 왼쪽 걸 누르면 특정 속도 이하에서 차체의 앞쪽을 들어 올려서 범퍼의 손상을 막습니다. 지금 이 시골길이 예상치 못할 만큼 높게 만들어진 과속 방지턱이 꽤 있거든요. 그런 곳을 지날 때도 조금 더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겠죠. 이건 뭐 지하 주차장을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의 시속 40km가 다 돼가니까 차체 앞쪽이 다시 낮아졌고요. 그리고 박스터보다 방음도 잘 돼 있네요. 박스터는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그리고 박스터는 미드십이기 때문에 엔진이 제 몸과 더 가까이 있잖아요. 이 차는 뒷차축 기준으로 더 뒤쪽에 엔진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도 박스터보다는 실내로 엔진음 유입이 덜 되긴 합니다. 그것 덕분에 박스터는 오디오를 들을 때도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음질이 많이 저하되는 느낌이었는데, 이 911은 노래 들으면서 달리기가 정말 좋습니다. 자, 이제 산길이 시작됐습니다. 주행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최소한 바꿔줘야겠죠. 즉시 기어 단수를 내리고 RPM을 높입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에도 변화가 생겼겠죠.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일단 가변 배기 시스템부터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 노멀 모드로 다닐 때는 배기음이 정말 부담스럽지 않아요. 도심에서 골목길에서 달릴 때도 주변에 그렇게 피해를 줄 만큼의 성량이 나오진 않습니다. 스포츠 모드부터는 이 밸브를 열어서 또 새로운 음색을 만들어줘요. 사실 이 포르쉐 911의 6기통 엔진이 다른 브랜드의 스포츠카들에 비해서 막 과격하다거나 볼륨이 엄청나게 크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또 특유의 갈갈거리는 기계적인 소리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호불호도 약간 있습니다. 저도 엄청 좋아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911 GT3라면 모를까 이 터보가 들어간 6기통 엔진 소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 스포츠 배기를 활성화시키면 성격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확 뗐을 때 뒤쪽에서 보글보글 하는 소리도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거기다가 터빈 같은 기계들이 회전하는 소리까지 실내로 유입되면서 참 이 기계,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환장할 만한 그런 소리가 실내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이얼을 한 번 더 돌리면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차의 균형을 맞추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쓸 수가 있죠. 제대로 말씀드리면 신경 쓰는 건 제가 아니라 차입니다. 차가 전부 다 알아서 해줘요. 전자식 안티롤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선회할 때 생기는 기울임을 최대한 억제시켜 주는데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와, 지금 노면이 조금 미끄러워요. 그늘진 데가 많아서 아직 물기가 마르지 않은 곳들도 있는데 이런 곳에서 잠깐 균형을 잃을 때조차 정말 놀라울 만큼 기울임을 잡아내네요. 자, 이렇게 방지턱이 오면 저는 모닝보다 느리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으로 달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바닥에 염화칼슘이 아직 많이 있고요. 시승차에는 이 윈터 타이어가 끼워져 있습니다. 피렐리 피제로 윈터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어서 한여름에 달리는 것처럼 끈적끈적한 그립이 안 나오거든요. 그걸 고려해서 안전하게 와인딩을 타도 너무 즐겁네요. 그리고 박스터와의 이 핸들링 차이가 정말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박스터는 미드십이고 911은 리어 엔진 스포츠카잖아요. 그로 인해서 무게 배분이 아예 다르고요. 911은 특히 뒤쪽 무게가 많이 실리는 걸로 유명하죠. 물론 세대를 거듭하면서 엔진이 앞으로 밀리고 또 모터스포츠에서는 완전히 미드십으로 개조한 911을 쓰기도 할 만큼 뭐 완전 클래식한 911과는 무게 배분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엔진의 위치가 다르고요. 또 차체 길이는 박스터보다 911이 더 길긴 하지만 휠베이스는 박스터가 조금 더 깁니다. 앞뒷바퀴 사이에 그 엔진을 넣기 위해서 휠베이스가 911보다 길게 설계되지 않았나 라는 추측인데요. 이런 요소들이 하나하나 섞이면서 박스터와는 완전히 다른 운전의 재미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박스터를 탔을 때도 바닥이 미끄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코너 하나하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짜릿했거든요. 틈틈이 뒷바퀴가 미끄러지고 하는 그 동작들이 아, 내가 푸어 스포츠카를 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끔 만들어줬는데 911은 왠지 모르게 더 안정적입니다. 박스터처럼 핸들링도 날카롭고 엔진 반응성도 너무 좋고 변속기가 너무나 잘 일해주고 있다는 것도 동일한데 이 비율과 무게 배분 차이가 911은 박스터처럼 매 순간이 짜릿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이 코너에서 속도를 더 올릴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품어주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가속하면서 방향 전환을 시도하는 건 좀 용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이 이미 가볍기 때문에 가속을 해서 무게중심을 뒤로 실어버리면 조향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무서워서 시도는 못 해보겠다만 그렇지만 이 자신감을 키워주는 거는 확실히 뒷바퀴인 것 같습니다. 뒷바퀴 타이어 폭이 305mm예요. 어지간해서는 휠스핀도 안 나고요. 코너를 탈출하면서 가속 페달을 쭉 밟아도 미끄러뜨리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911은 뒤를 슬쩍슬쩍 흘리면서 타는 것보다는 이 차의 그립을 믿고 코너를 따라서 돌아나가는 게 아주 정석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 승차감은 또 왜 이렇게 좋아? 그리고 변속기가 수동 모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다 해줘요. 그리고 속도는 또 어찌나 빠른지. 제가 예전에 페라리 같은 차를 리뷰하면서 변속 속도가 거의 게임 수준이다, 게임으로 즐길 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즉각적인 변속이 나온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911도요 정말 빠르죠. 8단 PDK에 대한 극찬은 아낄 필요가 없고요. 또 반대로 굳이 칭찬을 더 할 필요도 없습니다. PDCC 말고도 이 차가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만들어준 장치들이 몇 개 더 있어요. PASM,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라는 뜻이고요. PTV, 포르쉐 토크 벡터링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정말 바쁘게 일을 하면서도 그걸 운전자한테 전달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1은 운전자가 운전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차라고들 말하죠. 그래서 이런 차를 탈 때는 더 겸손해야 합니다. 차는 한계가 명확하게 있지만 사람의 자만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 자만심이 차의 한계를 넘어갔을 때 진짜 큰일이 나는 거죠.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이 차에 천천히 다가가다 보면요, 최고 출력 458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 54.1kgm라는 수치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와인딩은 달릴 만큼 달렸으니까 집까지는 여유롭게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붕을 한번 여기서 열어보려고요. 가운데 있는 버튼을 당겨주면요, 뒷유리가 먼저 올라가고 위에 있던 지붕 접혀 들어가고 다시 뒷유리로 덮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확실히 카브리올레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긴 해요.911 카브리올레 뒤쪽에는 이 실내로 바람이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한 윈드 디플렉터가 따로 올라오게 되는데 타르가는 이미 구조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모습 외에 추가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딱 하나 달라지는 게 있다면 이 앞유리 윗부분에 이렇게 바람을 한번 갈라주는 스포일러 요게 하나 올라오는 정도? 오늘 지붕 열고 달리기에 날씨가 딱 좋네요. 이쪽 온도가 지금 5도 6도 정도 되거든요. 아직도 겉옷을 꽤 두껍게 입고 다녀야 될 날씨긴 하지만 이 안에 쏙 들어와 있으면요, 생각보다 안 춥습니다.
생각보다가 아니라 아예 안 춥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어컨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정도 맞춰두고, 그리고 열선 시트 켜고 이 스티어링 열선까지 켜놓으면 공기는 선선한데 몸은 따끈한 노천탕의 느낌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컨버터블 산다고 하면 뭐 1년에 몇 번이나 열겠냐 하잖아요. 근데 지금 1월 말이에요. 1월 말인데도 이렇게 지붕을 열고 낭만적인 드라이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쭉 보시면서 이 차의 외장 컬러에도 눈이 많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루비스타 네오 컬러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보여드렸던 박스터 GTS 4.0도 이것과 같은 색깔의 차체 컬러가 적용되어 있었죠. 1992년에 911 카레라 RS에 처음 적용됐던 컬러고요. 박스터 리뷰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루비스타 네오의 컬러의 역사를 모르는 상태로 이 색깔의 포르쉐를 마주치면 많이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이 화려하거든요. 그리고 과감하죠.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도 이렇게 대시보드에 한 줄로 쭉 외장 컬러와 같은 색상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 어두운 실내에 타 있으면서도 내가 어떤 컬러의 차를 운전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포인트가 됩니다. 911이라는 차는 외형이나 구동 방식, 또 출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모델도 나뉩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합을 선택해보라면 저는 911 타르가 GTS를 정말 좋아합니다. 일단 GTS는 포르쉐 911을 성능 순서대로 쭉 나열했을 때 중간 정도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요. 반대로 원래 있던 방음제까지 걷어내가면서 엔진음, 배기음을 실내로 유입시키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제대로 달리고 싶을 때는 이 카랑카랑한 배기음을 여과 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4S를 오늘 제대로 타보니까 4S도 충분히 만족스럽네요. 그 다음 포인트가 타르가인데, 타르가는 일반적인 컨버터블이나 로드스터 같은 차들과는 쉐입이 많이 다르죠. 이 911 타르가는 1세대 911에 나올 때부터 이미 존재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보면요, 포르쉐가 911을 만들고 나서 코드네임 901이었죠. 이 차를 미국에도 수출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911 쿠페뿐만 아니라 카브리올레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도 안전 규정이 빡빡하지만 예전에도 이 자동차 안전 규정을 맞추기가 정말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지붕이 없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복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뭐 요즘에 나오는 컨버터블들이야 차가 뒤집어졌을 때 구조물이 튀어나와서 승객의 머리가 바닥에 닿는 걸 방지해주는 장치가 있지만, 과거의 911 카브리올레에는 이런 안전 기술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911 타르가라는 형태를 새로 고안하게 됩니다. 사실상 차체의 프레임 일부를 지붕 부분에 남겨둔 모양이 됐어요. 그리고 온전히 사람이 탑승하는 곳 위쪽만 지붕이 열릴 수 있게 만들었죠. 지금처럼 은색 롤바로 된 형태가 타르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는데, 중간에 993에서 997까지는 잠깐 동안 이 타르가의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롤바 대신에 정말 넓은 유리를 활용해서 새로운 스타일링을 했었고요. 991부터 다시 지금의 형태로 오리지널과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타르가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요, 모터스포츠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1906년부터 1977년까지 타르가 플로리오라고 하는 장거리 모터스포츠 대회가 있었습니다. 포르쉐가 여기에 출전을 많이 했는데 우승 경험도 꽤 많이 쌓았거든요. 550 스파이더나 718 같은 모델들이 주로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상징성이 있는 이 대회의 이름을 따서 자신들의 아이코닉한 이 오픈톱 모델에 타르가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965년 8월에는 특허까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 911 카브리올레와 타르가의 결정적인 차이는 지붕을 열었을 때의 실루엣입니다. 카브리올레는 벨트라인 윗부분이 완전히 사라지죠. 반면에 타르가는 이 롤오버 바부터 뒷유리까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911 쿠페가 가지고 있는 그 매끈한 실루엣을 지붕을 연 상태에서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시선을 돌려서 측후면으로 보면요, 911만의 그 빵빵한 뒤태 있죠. 유리창 덕분에 이 볼륨감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조형미 때문에 카브리올레보다는 타르가를 훨씬 선호하는 편입니다. 또 지붕을 열곤 싶지만 남들이 쳐다보는 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타르가는 머리 위만 뻥 뚫려 있는 구조기 때문에 이 차는 부담스럽지 않게 지붕을 열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카브리올레보다 불리한 조건이 있는데, 카브리올레는 최대 시속 50km에서도 지붕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 천으로 된 지붕이 정말 가볍고 작거든요. 그 패브릭 안에다가 마그네슘으로 만든 패널 4장을 넣어놨습니다. 지붕이 접혔을 때 높이가 23cm 밖에 안 되고요. 그렇게 잘게 쪼개놓은 덕분에 지붕을 닫았을 때도 911 쿠페와 완전히 같은 실루엣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 정도로 쿠페와 컨버터블의 지붕을 달았을 때 디자인이 똑같은 건 911이랑 페라리 로마 정도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911 타르가는 지붕을 열려면 저 무거운 유리창을 한번 드러낸 다음에 지붕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만 지붕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아쉽죠. 그래서 저도 고속도로를 타기 전에 여기서 미리 지붕을 좀 닫고 가려고 합니다. 화려한 외관에 비해서 실내는 꽤 단순하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볼만한 포인트들이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막상 이 차에 앉아서 수직으로 바짝 서 있는
이 스티어링 휠을 잡고 가속 페달에 발을 딱 올리면 아, 이 차는 제대로 된 스포츠카가 맞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르망 스타트에서 시작된 이 왼쪽 시동키도 여전히 가지고 있죠. 이 부분이 사실 신형에서는 일반 버튼으로 바뀝니다. 왼쪽에 있긴 하지만 이제는 국산차나 다른 브랜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단순히 누르는 버튼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또 계기판에 있던 이 마지막 바늘, 이 엔진 회전계 바늘까지도 사라지죠. 기존의 타이칸이나 카이엔, 파나메라 같은 데에 앞서 들어갔던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이제 911에도 적용이 됩니다. 카이엔이나 파나메라 같은 차들의 디지털 스크린이 적용됐을 때랑은 받아들이는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인테리어의 전체적인 콘셉트는 1세대 911입니다. 1세대 911 사진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우로 길쭉한 직선 테마의 대시보드가 깔려 있고요. 주요 버튼들은 가운데 쪽에 몰려 있죠. 그리고 계기판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배치에 5개의 원형 다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 전에 나온 자동차와 지금의 차가 디자인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연결성 안에 충분한 설득력까지 담아낸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포르쉐가 8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자신들만의 헤리티지를 해치지 않고 잘 간직해온 덕분이죠. 사람이 제대로 탈 수는 없지만 뒷좌석을 계속 만드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뒷좌석이 생각보다 활용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처럼 겨울에는 두꺼운 외투를 벗어두기도 좋고 또 두 명이 탔을 때 가방 같은 짐을 던져두기도 좋죠. 포르쉐 옵션표로 보니까 저 뒷부분도 적재 용량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163리터고요. 제 앞에 있는 트렁크가 132리터입니다. 그리고 시트가 정말 좋네요. 지금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전동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18개나 됩니다. 앞뒤나 뭐 기울기, 높이는 기본이고 이 옆구리를 조이는 부분과 허벅지를 지지하는 부분까지 다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덩치의 운전자가 타도 몸에 이 시트를 딱 맞추는 데까지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메모리 기능까지 넣은 시트의 옵션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이 911 타르가 4S 기본 가격이 2억 135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이 500만원짜리 시트 옵션을 포함해서 총 5090만원어치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다음으로 비싼 게 PDCC고요. 그 다음이 뭐 PDLS 플러스, 스포츠 배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포르쉐 옵션의 세계는 끝을 알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911 타르가 4S 99 2.1세대를 만나봤습니다. 곧 99 2.2가 우리나라에 출시됩니다. 주목할 만한 건 역시 하이브리드 모델이겠죠. 911 GTS 모델부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하이브리드 스포츠카를 보면 대부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잖아요. 이 911 하이브리드는 플러그인이 아닙니다. 1.9kWh 정도 되는 작은 배터리를 앞차축 위에 달아놓은 일반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도 이건 연비를 높이기 위한 하이브리드가 아니죠. 오로지 성능을 위한 전동화입니다. 어떤 포인트들이 있냐면 일단 다운사이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기량을 유지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배기량을 키웠습니다. 기존 수평대항 6기통 3.0 엔진을 3.6L로 업그레이드 했고요. 터보차저의 개수는 2개에서 1개로 줄였습니다. 이 1개로 줄어든 터보차저에 전기 모터를 달아서 터보를 돌릴 수 있는 압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도 전기 모터를 통해서 과급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엄청난 성능의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 모델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정말 타보고 싶네요. 말씀드렸지만 전 GTS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과연 제가 좋아하는 GTS들의 특징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서도 얼마나 더 빨라졌을지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911 타르가 4S의 매력이 여러분께 잘 전달이 됐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서울 기준으로 한달 온도가 10도 안쪽까지 올라오는 날씨가 됐는데요. 이 911 타르가처럼 지붕을 열 수 있는 모델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지붕을 열고 다니시길 추천드립니다. 미세먼지가 아직 많긴 한데요. 이 날씨를 포기하기는 너무 아깝네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